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에부터는 임진왜란의 당사국인 이제 조명일 상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이들 국가의 어떤 내부 국내 상황과 함께 당시 급변기로 이제 접어들은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어떤 변동 사안도 간략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국가로 이 전쟁을 일으킨 1차 당사자자 이제 침략국인 일본의 어떤 국내 상황부터 이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그 시작 시점을 풍신수길의 전국 통일 과정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시점이 이제 3일절인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일제의 조선 침략사를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시작을 1876년에 어떤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1868년에 어떤 전후한 일본 메이지 유신의 과정부터 먼저 간략히라도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명일 삼국전쟁, 즉 임진왜란을 이해할 때도 풍신수길의 전국 통일 과정부터 사전에 알고 있으면 임난의 어떤 7년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임난 1년 전인 1591년 3월에 풍신수길이 황룡일과 김생일의 경인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에 보낸 이제 국서의 서문 내용인데요. 흔히 정명항도 또는 이제 가도인명이라 해서 자신이 이제 명을 치르고 하니 조선이 길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일본의 선전 포고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바로 그 국서입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 내에 이제 벌어진 이후에 일본의 침략 진위 농쟁과는 이제 별개로 그 답서의 서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풍신수길이 관백이라는 이제 지책으로 이제 조선 국왕에게 이 서신을 이제 보냈다는 점과 함께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불과 이제 3, 4년 사이에 60여 주로 이제 분열되어 있던 이제 일본 전국을 평정하여 이제 통일하였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허황된 어떤 얘기와 함께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았다 이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전공을 이제 과시하면서 자신이 이제 천하를 평정하자 백성들이 이제 부유하고 이제 재물이 이제 풍족해져서 곡물이 전보다 이제 만배나 늘었으며 일본이란 국가가 이제 개벽한 이래 조정의 어떤 성대함과 수도의 장관이 오늘날보다 이제 더한 적이 없었다면서 일본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이제 자랑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서의 말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자신의 명나라 정벌 의지와 함께 조선의 입조를 이제 요구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대명에게 이제 들어가는 날 조선 국왕이 이제 사조를 이끌고 군영에 임하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서를 받았던 어떤 조선 입장에서 보자면 일개 섬나라 주제에 참으로 이제 오만방자하면서도 황당한 어떤 미친 어떤 망상가의 어떤 망언으로 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보자면 이를 단지 풍신수길의 과장이라고만은 이제 치부할 수 없는 당시 일본의 성장된 이제 국력을 보여주는 어떤 자신감의 극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풍신수길이 이렇게까지 이제 망령되이 보이는 자신감을 이제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는 풍신수길의 어떤 전국 통일 과정과 함께 일본의 향상되었던 국력과 이제 군사력에 이제 기반한 측면이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앞서 풍신수길이 언급한 일본 전국을 68개 지역으로 나눈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이제 행정구역인데요. 이를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나라 국자를 써서 이제 쿠니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이제 주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일본이 그 나라 시대에 이제 율령국으로 이제 정비하면서 이제 나눈 그 일본의 옛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그 나라 시대에서 이제 메이지 시대 이제 초기까지 뭐 근천여 년간 이제 일본의 지역들을 이제 구분하는 기본 단위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의 영상들에서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의 어떤 주요 행정구역과 그 지역들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지역들의 어떤 위상과 위치 또는 뭐 지형 지세 등을 이제 알고 있으면 그 임난을 이해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간혹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는 그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내용은 뭐 자뭇 그 임난뿐만 아니라 뭐 일본 전국시대나 또는 이제 봉건제 하에서의 어떤 일본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개략적인 이제 내용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이들 그 68개의 지역은 그 조선의 그 팔도처럼 그 다시 이제 8개의 광역 그 행정구역으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흔히 그 5기 7도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뭐 기나이 지역의 이제 5개국과 이제 7개도라는 이제 뜻인데요. 기나이 지역은 이제 현재의 어떤 교토와 나라, 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5개국으로 뭐 비유적으로 이제 좀 표현하자면 뭐 서울 수도권의 이제 5개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 뭐 주변을 이제 경기도라고 이제 하는데요. 기나이의 그 한자 표기인 기자와 뭐 동일한 의미의 이제 한자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이제 7개 지역은 이제 기나이 지역을 이제 가운데 두고서 이제 서쪽으로는 그 현재 어떤 큐슈 지역인 이제 사이카이도 그리고 그 현 주코쿠 지역을 이제 남부로 나누는 이제 산요도와 산인도 그리고 이제 현 시코쿠 지역인 이제 난카이도의 그 4개 지역으로 이제 나뉘며 동쪽으로는 이제 위로부터 해서 호쿠리쿠도 그리고 토산도 그리고 토카이도로 이제 나뉩니다. 한자로 하면 각각 뭐 서해도, 뭐 상향도, 산음도, 뭐 남해도, 기내, 뭐 북유도, 그 동산도, 뭐 동해도라고 이제 하는데요. 보시면 뭐 동서남북의 어떤 방향과 바다 또는 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명칭했음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그 산맥과 그 평야지대의 어떤 표고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지도로 일본의 경우에 그 유독 산지가 많아서 전체 국토의 이제 80%가 이제 될 정도인데요. 특히 그 일본 열도의 큰 섬인 그 혼슈와 큐슈, 시코쿠 지역의 그 한가운데 지역을 그 커다란 그 산맥들이 이제 통과하면서 각 섬들의 그 남북과 동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평야지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본인들이 그 7도의 이름을 뭐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붙였는지 뭐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눈에 이제 확 뜨이는 이제 3개의 이제 거대한 그 평야지대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 그 도쿄가 있는 이제 간토 평야, 그리고 나고야가 위치한 이제 노비 평야, 그리고 교토와 이제 오사카가 있는 이제 오사카 평야입니다. 아마 그 일본 전국시대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바로 눈치를 이제 채실 텐데요.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였던 이제 오하리가 지금의 그 나고야 지역이며 이후에 이제 오다 가문을 흡수한 뒤에 이제 전국을 통일한 그 토요토미 히도요시의 그 세력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이제 교토와 오사카 지역이고 뭐 나중에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영지가 되는 것이 이제 간도 평야지대입니다. 왜 이들이 그 전국시대의 그 많은 그 다이묘들을 제치고 그 일본 그 전국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 한 장의 지도로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에서 그 일본의 그 율령체제 하에서 그 전역을 이제 68개 이제 쿠니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들 지역은 각 그 쿠니의 그 어떤 규모와 어떤 경제력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 중소의 그 4개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각 지역에 파견된 이제 지방관들은 이제 고쿠시라고 하고 각 지역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품계를 이제 달리 하는데요. 마치 그 조선이 뭐 팔도의 각 지역들을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뭐 부, 목, 군, 현의 그 네 개로 구분하고 뭐 각각 그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의 그 직급을 달리한 그 지방관을 두었던 것과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대국은 이제 13개로 뭐 야마토, 에치첸, 뭐 오미 등이 이제 있으며 삼국은 이제 35개국으로 그 일본 전국 시대 그 군기물이 그 매니아시라면 그 매우 익숙한 그 오와리, 뭐 미카와, 가이, 에치코 이런 등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중국은 이제 11개국으로 이제 사스마, 뭐 도사 등이 있으며 하국으로는 뭐 스시마, 이키, 오키 같은 지역이 이제 이에 해당됩니다. 그 화면의 각 쿠니의 그 등급별 그 일본 내 분포들을 보시면 그 한 가지 그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대국이나 뭐 삼국들은 이제 일본 중부와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부 지역들은 주로 이제 중소국 위주로 이제 되어 있음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풍신수길은 그 일본 전국을 이제 통일하는 과정 속에 그 자신에게 이제 복속된 지역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병행하는데요. 이를 그 풍신수길 말기의 그 직책인 그 태압의 명칭을 따서 뭐 태압 금지라고 이제 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1592년에서 이제 1591년까지 뭐 대략 한 10여 년에 가량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복속된 지역의 어떤 경제력을 파악을 해서 이를 기준으로 이제 조사와 군역을 이제 부과하기 위하여 이제 실시한 정책입니다. 태학 분지는 이제 총략 단위로 뭐 경작지 종류와 뭐 규모 또는 뭐 비옥도 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생산량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뭐 이를 이제 살로 환산한 이제 표준 수확량을 정했는데 이를 이제 석고 일본어로는 이제 코쿠다카라고 이제 합니다. 석고는 이제 피지배자인 어떤 농민과 뭐 지배 계층인 이제 다이묘, 뭐 사무라이 계층 모두에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석고는 이제 일반 백성에게는 이제 자신이 속한 그 지역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그 조세인 그 연공의 양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의미라면, 지배층의 어떤 그 다이묘들과 이제 사무라이 계층들에게는 그 자신의 세력과 성공을 이제 가늠하는 어떤 그 척도이자 뭐 책임져야 할 어떤 군역의 부담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태학 금지로 이제 조사된 일본 그 중동부 사계 지역에 이제 속한 그 가쿠니들의 그 석고량을 이제 표시한 것인데요. 총 35개 지역의 그 석고량 합계가 1243만 석입니다. 이에 반해 그 서부 4개 지역 그 각 쿠니들의 그 석고량은 스시마와 이끼섬이 빠진 상황에서 31개국 그 607만 석 정도이고, 제외된 이들 뭐 두 섬의 석고량은 이제 많아봐야 뭐 한 2, 3만 석 정도의 그 미미한 이제 수준으로 보입니다. 즉 그 일본 전국 총 석고량은 이제 1850만 석인데, 이를 이제 중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비율을 보면 한 67대 한 33 정도로 그 서부 지역이 그 중동부 지역의 그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풍신수길에 이제 각 지역별 그 직화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대략 다 합쳐보면 한 200만 석 그 내외로 전체의 한 11%뭐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1600년경의 그 일본 내 각 지역들의 그 생산력과 이제 인구 분포도를 그 면적지도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찾아온 거라서 뭐 정확히 뭐 검증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청자 이해를 좀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그 표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그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이제 산정하는 이제 석고수에 있어서 일본 그 서부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동부 지역과 이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구 분포도를 좀 보시면 교토, 오사카 지역과 이제 도쿄가 있는 이제 지역인 그 중동부 지역 위주로 그 많이 그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본의 그 정통적인 그 행정구역과 그 구역별 뭐 중요도 및 또는 뭐 경제력 등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풍신수길의 그 전국 통일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조선에 보낸 이제 국서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3, 4년 만에 이제 일본 전국을 평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그 일본의 그 통일 과정을 연도별로 뭐 주요 사건 내역 위주로 해서 임난의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간략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그 풍신수길의 그 부상과 그 통일 과정 이야기는 그 오다 가문의 이제 일개 가신에 불과했던 이제 그가 그 역사의 그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1582년 6월 2일 그 교토에서 발생한 그 혼노지의 변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제 1582년 이제 3월경 그 오다 노부나가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연합군에 의해서 그 가이와 이제 시나노 지역의 그 차지하고 있던 이제 다케다 가문을 이제 멸망시키고 일본 중부 전역을 이제 석권하면서 그 강력을 이제 최대로 넓혔던 그 1582년 5월경 시점의 이제 강력도인데요. 이 시기를 이제 즈음해서 그 전국 시대 그 초기 그 수백여 개의 영지로 이제 4분 5열되어 있었던 그 일본 전국은 그 각 지역별로 그 유력한 이제 다이묘 가문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통합의 기운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제 전후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자기 휘하의 이제 그 가신 출신 이제 다이묘들을 일본의 그 각 방면으로 이제 추진을 시켜서 각 지역의 그 주요 다이묘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 통일 전쟁에 이제 나서고 있었는데요. 가신 중에 이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제 시바다 가치에는 이제 그 에치코의 그 우에스기 지역으로 또 그리고 후에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그 하시바 히데요시는 주코쿠의 그 모리 가문을 정벌하는 이제 담당 지휘관으로 이제 각각 그 출진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제 혼노지의 변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 오다 노부나가와 그 장남인 그 노부타다가 그 히야 가신인 이제 아케치 미치히데의 어떤 쿠데타로 이제 혼노지와 교토에서 이제 암살당하게 되면서 그 한순간에 그 오다 가문의 어떤 죽음과 그 정통 후계자까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권력 공백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급변 상황에서 그 히데요시는 이제 모리와의 그 강한 협상을 통해 이제 급히 이제 종전을 한 뒤에 교토로 이제 급히 해군을 해서 그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그 아케치 미디테를 그 야마자키 전투에서 이제 패배시킴으로써 그 오다 가문 내에서의 어떤 그 주도적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시바다 뭐 같이 했던 그 오다 가문 내의 어떤 반대파와의 이제 권력 투쟁과 전쟁을 통해서 오다 가문의 세력을 이제 자신의 세력으로 이제 흡수해 버리면서 그 일약 그 전국 통일의 그 주역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본 서부 지역 이제 평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당시 그 일본 서부 지역은 주코쿠 지역은 이제 모리, 시코쿠는 이제 조소카베, 그리고 이제 쿠슈는 이제 시마지 가문에 의해서 이미 그 해당 지역의 어떤 통합이 이제 이루어졌거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제 상황으로서 이런 점에서 이들 이제 다이묘들만 이제 복속시킬 수 있다면 그 단기간 내에 이들 지역을 이제 평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주코쿠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이제 모리 가문은 그 이전까지의 그 히데요시와의 어떤 적대 관계를 이제 과감히 이제 청산하고 그 실리적인 어떤 정책을 취하면서 그 히데요시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유리한 전국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그 히데요시에게 그 정치적 복속을 이제 인정하는 대신에 기존 그 자신들의 영지에 대한 어떤 지배권과 그 통일 과정에서의 어떤 추가 이권을 이제 보상으로 이제 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모리 가문은 이제 시코쿠, 쿠슈 정벌에도 이제 직접 참전하면서
그 보상으로 이제 이들 지역에서 새로운 영지를 히데요시에게 이제 할당받게 되면서 우호적인 이제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런 그 모리 가문의 어떤 태도는 이후에 그 세케가하라 전투 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모리 가문의 그 복속을 받아낸 그 히데요시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 난카이도 지역 평정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먼저 그 기 지역을 이제 점령한 히데요시는 이제 시코쿠 전벌에 나서게 되고, 히데요시와 그 모리의 그 대군세 앞에 그 조슈카베 이제 모노치카는 이제 자신의 그 원 그 영지였던 그 도사의 그 영지만을 이제 인정받는 선에서 그 히데요시에게 이제 복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사를 제외한 지역들은 이제 모리 가문의 계열의 어떤 다이묘들과 그 히데요시의 그 가신 출신 그 다이묘들에게 이제 배분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일본 서부 지역은 이제 큐슈만이 이제 남게 되면서 서진을 잠시 이제 중단한 히데요시는 그 관백치인과 함께 그 토요토미라는 이제 성을 이제 그 일본 국왕에서 이제 하사받게 되면서 그 시선을 이제 동쪽으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이 히데요시의 어떤 광백치임은 그 이전에 그 다이묘의 그 수장으로서였던 쇼군의 위치가 아니라 그 일본 국왕의 위임을 받은 그 조정의 어떤 습정 대신으로서 각 지역의 그 다이묘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그 명분과 이제 우위를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당시 그 이들 동부 지역에는 그 이들 지역의 그 정통적 강자인 그 도쿠가와와 우에스기, 뭐 호조 가문이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히데요시는 이제 이들과의 어떤 전쟁을 통한 이제 복속이 아니라 그 이전의 그 모리 가문의 경우처럼 그 교토로의 어떤 상정을 이제 줄기차게 이제 요구하면서 갖은 그 해유와 그 뭐 협박 또는 뭐 이권 보장 등을 이제 약속하면서 결국 그 도쿠가와와 그 우에스기 가문의 그 복속을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이로써 그 모리와 이제 조소카베, 뭐 도쿠가와와 우에스기 등 그 주요 그 다이묘 가문의 이제 복속을 받아낸 이제 히데요시는 그 사실상 그 전국 통일의 그 마무리 작업을 이제 진척시키는데요. 마지막까지 그 히데요시의 정권으로였던 복속을 이제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던 큐슈의 어떤 시마즈와 그 동부의 그 호조, 뭐 다테 가문 등을 이제 대상으로 정벌 작업에 이제 착수하게 되고, 그 1차 대상은 이제 큐슈의 그 시마즈 가문이 됩니다. 당시 이제 큐슈는 이제 북부의 오토모와 이제 남부의 어떤 시마즈 가문으로 이제 양분되어 있었는데, 그 시마즈 가문에 있던 세력이 커지면서 오토모가 이제 열세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오토모 가문은 이제 히데요시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이를 받아들인 이제 히데요시는 이제 시마즈에게 그 전쟁을 이제 멈춰라는 이제 정령령과 함께 큐슈 이제 북부 지역의 일부를 이제 오토모에게 반환하고, 뭐 히제는 모리, 뭐 치쿠제는 히데요시에게 이제 내어놓는 대신에 그 나머지 이제 큐슈 지역의 그 시마즈 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시마즈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이제 이를 명분으로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주코쿠와 이제 시코쿠의 연합군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그 대대적인 이제 큐슈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전투에서 완패한 이제 시마즈는 이제 멸문의 그 위기에서 극적인 그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전에 그 시코쿠의 그 조쇼카베 가문처럼 그 기존 영지인 그 사스마와 그 오스미를 이제 인정받는 선에서 그 히데요시에게 이제 복속되게 됩니다. 이후 그 큐슈 지역은 그 시코쿠 그 때처럼 그 대대적인 이제 영지 분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때 그 영지 분할에 이제 불만을 부은 이제 뭐 토호들이라든지 이제 농민들의 그 이끼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이 소요 사태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 그 히데요시의 그 직계 가시면서 이후에 그 임진왜란에 있던 선봉에 서게 되는 뭐 고니시, 가토, 뭐 구로다 등의 그 측근 가신들이 그 이들 지역을 이제 할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때 그 스시마도 이제 히데요시에게 이제 복속이 되면서 그의 명으로 이제
그 조선에 그 국왕의 입경을 요구하는 이제 사자를 이제 파견하라고 이제 명령하게 되고, 그 이때 그 조선책 기록에도 나오는 이제 귤관광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조선으로 이제 파견되게 됩니다. 즉 그 큐시 정벌이 끝난 직후부터 그 히데요시는 이제 조선과의 전쟁을 가정한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큐슈의 그 9개 주를 이제 석권하면서 이제 일본 서부 지역을 이제 모두 평정한 그 히데요시는 다시 그 동부 지역의 그 나머지 그 미 복속 지역을 상대로 평정 작업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동부 지역의 그 중심 세력으로는 이제 간토 평야 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그 정통의 그 호조 가문과 그 혼슈 동북단인 그 대화와 그 무츠 지역을 장악해 가고 있던 그 다테 가문인데요. 히데요시는 이제 끝까지 이제 자신의 정권에 이제 저항했던 그 호조 가문을 그 사실상 그 멸문을 이제 시켜버리고, 다테 가문마저 이제 복속을 해서 그 영제를 이제 감봉을 시켜버리면서 일본 전국 통일에 이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직후에 바로 그 오다 가문의 그 마지막 생존자였던 그 오다 노부나가였던 차남 그 노부가치의 그 오와리 영지를 이제 몰수를 해서 그 자신의 이제 후계자로 지목된 그 히데치구에게 주어서 그 사실상 그 오다 가문의 이제 세력을 그 일소시키고, 전통적으로 그 미카와 등 그 중부 지역을 기반하고 있던 그 도쿠가와 가문 또한 그 멸문한 그 호조 가문의 이제 간도 지방으로 이제 전봉에 이제 버림으로써 가장 끌어왔던 그 도쿠가와 세력을 이제 교토에서 최대한 멀리 배치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풍신수길의 그 일본 전국 통일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히데요시가 이제 주코쿠와 이제 시코쿠 전역을 이제 복속한 그 1885년부터 계산하면 대략 그 한 5년 정도의 기간 만에 이제 이런 대업을 이제 완성한 것인데요. 자신의 그 주군이었던 이제 오부타 노부나가가 그 1573년 이제 그 무르마치 막부를 패한 뒤 그 10년이 넘도록 그 하지 못했던 이제 전국 통일을 단 그 4, 5년 만에 이제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제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후에는 뭐 수많은 것을 들 수 있겠으나 뭐 가장 그 중요한 그 한 가지만 들자면 그 자신의 그 주군이었던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상대를 그 철저히 그 무력에 의해서 이제 토벌해서 이제 섬멸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그 유력 다이묘들의 어떤 충성의 대가로 그들의 그 이권을 이제 보장을 하고 뭐 적절한 또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이제 점차 그 통합해 나갔다는 것이 이제 토요토미 정권의 어떤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자신의 세력이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소모되거나 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이제 막고, 자신의 가신들을 이제 뭐 주요 지역의 그 다이묘로 이제 성장시켜서 자신의 그 세력을 이제 공고히 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은 이제 그 복속된 주변의 그 다이묘 세력들을 이제 앞세워서 무력과 또는 뭐 해유로 이제 굴복시켜 나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통일 과정은 그 풍신수길 정권의 그 크다큰 그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결국 그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유력 그 다이묘들과의 어떤 그 정치적 그 타협의 이제 결과였기에 그 풍신수길의 그 다음 목표인 그 조선과 명과의 그 정쟁 수행에 있어서는 그의 힘을 그 하나로 결집해서 이제 투입할 수 없는 그 정권의 그 태생적 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풍신수길이 그 일본을 통일하자마자 바로 그 어떻게 그 조선 침략을 이제 준비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